4주차 제4강 3교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2학점 2교시인데 이 부분은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또 오늘 제가 만든 PPT 뒷부분이거든요. 정주영 씨의 그 경제 기자가 쓴 그런 일종의 뭐 기업가 정신 성공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2장에 그 정주영 씨의 벤처 정신,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다가 중단했고 그 3장은 짧기 때문에 2장, 3장 중간 부분부터 연결해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정주영 씨의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제가 붙었고 정주영 씨의 스스로의 해고록이 아니라 권영욱이라는 경제부 기자 또 출판산 아라크네 2013년도 발간된 책이죠. 그리고 책 소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살아있는 신화 요즘에 유행하는 이른바 레전드 또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타이틀이고 그래 경제 19단 10단도 넘어서 19단 또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는 거인의 발걸음으로 한국 경제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기에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뭐 책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도입부죠. 그는 늘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신념과 불굴의 노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단순히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실천을 함께 강조했다. 경부고속도로나 그 당시 이제 현대건설이 참여했었죠. 울산 조선소건설 이른바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주식기사 베일항만공사 그래서 이제 현대가 그 베일항만을 따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항구를 만들어낸 외국에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의 담대한 추진력과 결단력은 그가 왜 경제 19단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걸 기자 시각에서 정주영 씨를 만나보고 또 생전에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 또 그분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한 번 정도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고 뭐 이제 그 당시도 한국 경제가 조금 어려운 시절이 또 있었죠. IMF 뭐 이후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 정주영이 이끌어온 기업 경영 그리고 불굴의지로 살아온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해낸 결단은 칼처럼 뭔가 단호하게죠. 행동은 화살처럼 빠르게 그래서 정주영 씨의 이런 개척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결단력 있고 또 행동도 민첩하고 독자들에게 자신감과 신념, 긍정의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주영 씨의 경영을 통해서 경영학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쓴 그런 책이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을 읽으니 다시금 그의 기업가 정신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리고 이거는 그 책을 읽은 독자의 서평이죠. 한국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 더더욱 그의 인품과 업적이 그리워지는 때라고 하겠다. 이 책에는 정 회장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로서 일궈낸 모든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끈 뛰어난 기업인 정주영을 분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책이다. 노성태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제학 쪽에 강의하는 교수겠죠. 노성태 이런 사람이 요 책을 읽어보고 정주영 씨의 기업가 정신을 동조하는 그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구단의 거장들이 한 집 한 집을 위해 수를 쓰지만 그래서 9단, 9단 그래 바둑에선 9단이면 입신의 경지죠. 뭐 이세돌이라든가 요즘에 박정환 뭐 이제 이런
허재, 중국의 뭐 바둑 9단. 그런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래서 입신 그러면 10단이라고 그러죠. 9단인데 9단이 이제 최고 꼭대기 상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고, 그래 그걸 넘어서면서도 계속 승승장구하면 보통 뭐 10단이라는 그런 단은 없지만 10단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입신, 신의 경지에 바둑에서 올랐다. 그런데 정주영 씨는 경영, 현대그룹을 창업해서 이끈 건 10단에서 2배, 19단으로서의 그는 담대하고 모험적인 묘소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 현대건설이 주식회사 베일 항만공사의 기술 책임자이자 정주영의 최측근이었던 김영덕이라는, 그래 정주영 씨를 모신 부분이죠. 김영덕 박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9단의 거장들이 한 집 한 집 수를 놓는 것도 대단하지만 19단으로 그의 크고 뭔가 세상을 보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모험적 묘소를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승부가 있으면, 그래서 화살처럼 민첩한 행동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간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모대학에서는 정주영 학이라는 게 경영학에서 개설돼서 하죠. 뭐 그래 요즘에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대통령학, 또 무슨 학, 이런데 정주영 씨가 경영학 모델, 특히 기업가 정신에서는 뭔가 한번 본받아야 될, 그래 제가 정주영 기업가 정신을 한 번 정도 강조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5번에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역량, 창업가가 기업을 설립하는 즉 창업 과정에서는 엔터프리너십과 기업가 역량이 필요하고, 기업을 설립한 이후에는 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자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가 활동,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그런 정신적 면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실행해 나가는 기본적 역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역량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기업가 정신과 앞에서도 논의했던 GM을 제가 논했었죠. 경제성장의 관계.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그 도표해 보면 거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의 국가 전반적 체제 여건, 또 창업 체제 여건, 그래서 국가를 한 변수로 보고 또 창업 환경을 하나의 변수. 그래서 국가에는 기성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 또 그다음에 창업 체제 여건에서는 창업기와 창업 능력,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 대 스타트업하는 창업. 그래서 그런 기성 대기업과 또 기존의 창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이 합쳐서 기업을 생성해 나가고, 이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특히 이런 강한 영향을 대기업이 미치고, 또 그 다음에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되겠죠. 보통 영향을 미치고, 또 중소기업 부문이 약한 영향. 그래서 세 요소죠. 대기업의 강한 영향, 또 창업 능력이 뛰어나고 도전 정신이 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창업 기업이 뭐 또 보통 영향 정도, 약간 이제 초창기니까 서서히 성장시키겠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같은 영향력을 미쳐서 세계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요게 삼위일체가 돼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 이런 상호관계를 그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죠. 예, 아까 GM이라는 미국의 그런 기업가 정신과 모델, 이런 데서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냈겠죠. 그럼 오늘의 제3교시 3장 부분을 하겠어요. 기업가계 요구디는 과학과 능력. 먼저 기업가계 요구디는 과업. 데스크업은 뭐냐면 사업기의 포착과 사업 구상을 하는 게 과업이죠. 그렇죠? 기업가에게 필요한 거죠. 타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기를 포착하고, 그래서 어떤 맹수가 자기의 먹잇감을 포획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 호랑이, 뭐 호랑이는 지금 이제 많이 못 지키지만 사자, 사바나 그 이제 아프리카 평원에 보면 최고의 포식자죠. 그런데 거기서 뭐 사슴도 사냥하고 또 물소도 사냥하고 막 이제 자기보다 덩치 큰 또 조그만 동물들을 사냥할 때 그 맹수가, 그렇죠? 상위 포식자가 하위 먹잇감을 하는 그런
날카로운 눈, 사업기획 포착이 있어야 된다. 또 사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그리고 최근 SK 이세인 최태원 지금 회장이죠. 그분이 어디 이제 인터뷰한 데도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 창출해야 되고, 그래 자기들이 지금 현대 하이닉스 이천에 있는 거죠. 그 반도체를 생산해서 물론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시장은 한 6대 한 4 정도 될려나 어쨌든 삼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선 기업가의 창조적 사고력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고 그럴 때는 자기의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과업인 사업기획 포착과 사업 구상이고, 두 번째는 사업의 실제 수행. 사업의 실제 수행을 위한 실무. 그래서 자기도 사업자로서 그래서 그 분야를 경험했든 안 했든 어쨌든 실무, 그 사업체의 실무자죠. 경영자는. 그래 이를 위하여는 위하여는 실무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수행 능력. 그래서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려면 자기가 좀 경험한 분야는 훨씬 잘할 수가 있고 성공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식당을 하려면 주방 같은 데 먼저 서빙 또 알바 이런 걸 통해서 그 식당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수행 능력,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배운 경영학적 지식, 또 저의 창업 강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실무적 감각이 필요하겠다. 또 세 번째 과업은 원만한 대인관계, 인간관계죠. 그래서 늘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다니실 때도 인맥, 또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창업 환경 내에서도 대인관계, 그래야 자기가 공공회처거나 그러면 도움을 받고, 그래 대학도 마찬가지고 조직 내에서는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직원들을 뽑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인간관계. 그래 기업가가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마당발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 공급자, 유통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항상 그 조직,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좀 부연해 보면 기업가의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죠. 사업기획 포착과 사업구상, 또 사업의 실제 수행하는 실무 능력, 또 자기 조직,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의 거래처라든가 이런 데에 원만한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 과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을 끌어나가는 데는 그걸 끌어나가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래 네 가지를 과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 포착과 구상, 사업의 실제 수행, 대인관계, 또 네 번째는 리더십 발휘. 그래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래 여러분들도 한남대 그러면 제일 꼭대기 총장, 또 그 다음에 부총장, 또 그 밑에에 많은 보직 교수님들, 또 저희들과 같은 교수 내지는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강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종업원들에게 비전, 그래서 한남대학교도 뭐 인성과 함께하는 뭐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또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뭐 대학 공시 그런 데 들어가 보면 학교 발전 비전, 또 2040 또 이제 비전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들이 사업 목표에 적합한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줘야 된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는 그 자기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그런 일을 흥미와 또 활력을 불어넣는 동기부여를 잘하는 리더. 그래 리더십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동기부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슬로라는 경영학자, 경제학자 있었죠. 그분이 동기부여 이론, 그게 이제 대가인데 메슬로. 그래 메슬로의 뭐 이제 4단계, 제일 밑에 제일 먼저
안전, 신체적 안전 같은 걸 추구하고, 그 다음에 대인적 관계, 그렇죠? 관계적 그런 동기부여.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이제 과업에 따른 그 끄트머리 제일 상위에는 자아완성.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일으켜려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부여하는데 어떤 조직도 활성화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개인도 발전한다. 이른바 그 유명한 매슬로의 동기부여 이론이죠. 기업가가 종업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 또 그 밑에 각 공무원 조직, 그 다음에 개인 기업들은 여러분이 3명이 3명밖에 없는 그런 소기업일지라도 사장이 먼저 그 종업원들, 서빙하시는 분들, 또 식당이라면 내부에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조리사 부분, 그런 부분들과 잘 매칭을 시켜서 리더십, 그 4가지가 과업이다. 그 다음에 기업가의 능력, 큰 입원에 보면은 강한 사업 의욕이 필요하다. 늘 가장 사람을 발전시키는 건 열정이죠.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노력도 따라야 되고 또 열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의 덕목, 강한 사업 의욕으로서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끌어오르는 열정, 이런 게 사업 의욕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걸 좀 더 설명해 보면 창업기업의 경우 기업가의 강한 의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더불어 합리적 교육과 판단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능력의 첫 번째는 강한 열정적인 의욕이다. 또 2번째는 정신적 능력, 어떤 지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IQ와 지적 능력, 창조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등을 의미하는 정신적 능력이 또 겸비돼야 된다. 기업가 능력에. 기업가는 이러한 정신적 능력에 의하여 사업의 당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내고,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걸 분석해내죠.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또 창조적인 문제 해결책. 그래서 아무나 사장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이 뛰어난 그런 통찰력도 갖고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걸, 그래 임원회의 같은 걸 주도할 때도 여러 이사들의 아이디어를 들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한 아이디어를 또 결론적인 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 합리적인 일처리를 통한 정신적 능력은 기회를 포착하여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업 성공이든 또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이든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성공하는 그 나름의 노하우가 다 있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의 능력이죠. 정서적 안정성, 대인관계 기술, 사람을 잘 만나고 또 사교성, 또 타인에 대한 배려도, 그 다음에 감정이입, 유체이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그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서로 교감을 하는 이런 인간관계. 예컨대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의 경우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여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다. BTS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SNS를 통해 자기의 어떤 팬덤들,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7명의 그 가수들이다. 또 방시혁은 방시혁대로의 또 SNS, 그래 전체적인 그런 능력, 이른바 공감 능력 내지는 소통 능력. 지금 정권도 한편에 비판받는 게 좀 그런 게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면을 BTS한테 배워라. 엊그제 불러다가 이제 차 한잔하는 그걸로 족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BTS와 같은. 그래서 이제 종업원의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함으로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래 기업이나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하면 회식 이런 자리가 비공식 조직으로 중요하죠. 입장을 듣게도 되고, 그렇죠. 사업 운영에 도움.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서로 식사 한번 하면서, 또 우리나라는 소주 한 잔, 술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 그래 어느 조직이든 이런 회식 문화. 지금은 코비드19 이후에는 거의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해 보면 기업가는
고객이나 종업원인데 업자 빠졌나요?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 내부적 만족이 우선하라. 그래 지난 3강에서 제가 그 넥스트 점프 또 세인트 그렇죠? 그런 굴지의 벤처기업을 설명하며 사람 중심으로 사람과의 교감 능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인간관계 능력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가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위에 인간관계 능력의 연장이 되겠죠. 문서 또는 말로써. 그래 이제 기업 같은데 뭐 공문, 이메일을 통해서도 하고 또 말, SNS, 또 카톡, 단톡방 이런 데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사장의 뜻이 어떻고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참아주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죠. 또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 뭐니 해도 콘텐츠. 자기 나름의 사업적 식견. 안목이 없으면 안 돼. 저희들 강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PT도 만들고 PPT도 하고 또 이렇게 녹화 비대면 강의로 하고는 있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강의를 거의 20년 넘게 대학 강의를 해오면서 법학 분야에서 주로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벤처 창업과 연계된 법률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또 수많은 시행착오 또 강의 경험 이런 게 제 강의 속엔 배 있겠죠. 그래 거기에는 저는 강의의 명강이 뭐냐 콘텐츠 많고 자기의 그 분야의 지식이 많은 분이 아무래도 전달 그런 디테일한 기술보다는 강의의 명강사의 그 판단 기준은 제가 볼 땐 콘텐츠의 깊이, 다양성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봐. 그래서 사업가의 능력엔 기술적 지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뭐 인간관계, 소통 이런 건 다 부수적일 수도 있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지식, 또 동향, 그런 업계에 또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에 맞추는, 그리고 요즘엔 대학 강의도 그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 니즈, 그걸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경영자로서의 능력.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화살표 있는데, 기술적 지식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품 제조 기술, 설비 가동 기술, 판매 기법, 마케팅 기법, 또 재무제표 분석 기법.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내부의 이익은 잘 돌아가는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자 최고의 CEO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그러니까 그 분야의 기술도 모두 자기가 겸비해야 되지만 뭐냐면 마케팅, 판매 기법이나 재무 분석, 경영학적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다. 또 여러분들이 법률적 마인드, 이런 우리 회사 내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법률이 아주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외면할 게 아니라 저의 강의 같은 어느 정도의 리걸 마인드를 형성할 정도의 경영자의 능력은 필요하겠죠. 또 의사 결정, 위에는 소통도 있었지만 결정, 과단한, 아까처럼 과감한 행동력, 기업가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시적절하게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는 여러 가능한 대안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세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 어느 조직이든 아침에면 되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회의를 하죠. 저희들도 이제 대학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면은 교무회의, 제가 이제 전속돼 있는 단국대라든가 또 아니면 모건대 이런 데서 이제 전임으로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요. 저는 이제 소속된 산학협력단의 단장님 중심으로, 그럼 교수님이 7분 계시고 거기에 또 팀장, 일반
교직원이 또 있고 그러면 한 9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팀장이 이제 이번 우리 학교 방침이 어떻고 산학협력단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죠. 그래 의사 결정 능력도 또 하나 능력이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예요. 그래서 3교시는 보너스 강의라 여러분들이 LMS에서 듣지 못했더라도 뒤에 정주영의 또 경제 기자가 쓴 책 내용과 또 제일 마지막 결론에 그 기업가로서의 그런 역량,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거에 대한 강의까지 해서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한 또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2장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이죠. 하이라이트. 그래서 그 대표적 사례로 저는 정주영 회장을 그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의 표본으로 삼고 싶어서 간단하게 소개도 했고요. 오늘 4주차 제3교시 강의를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